25년은 ICT의 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트레이더들이 ICT 매매를 기반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ICT 이론을 소개하는 트레이더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ICT 기반 매매법을 공부하셨을 텐데요. 근데 세력과 기관들은 맨날 똑같은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할 수 없도록 매번 패턴을 바꾸죠. ICT 매매를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요즘 들어 예전만큼 타점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ICT 컨셉으로 수익을 잘 내는 고수분들도 계시지만 스마트 머니를 쫓아 세력의 발자취를 따라가자는 개념인데 세상 사람들 모두 같은 자리를 기다리니 입문자들에겐 오히려 더 벽이 높아진 느낌이죠. 그래서 요즘 해외 트레이더들은 이 매매법으로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ICT 이론은 전부 잊으셔도 될 정도로 새로운 방법이며 심지어 기존 ICT 이론은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차트 작도를 필수로 해야 했던 거와 달리 기존 매매법보다 훨씬 간편하며 7, 8가지 이론을 외우지 않아도 딱 3가지 이론만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전략을 기반으로 매매하는 영국의 한 트레이더는 300만원을 1년 만에 14억으로 만들며 연간 수익률 49,900%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영국 천재 트레이더의 스토리와 함께 어려운 ICT 이론 공부만 주구장창하다 정작 실전에서는 손실만 보셨던 분들, 하루 30만원이라도 꾸준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전략을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기본기부터 핵심 꿀팁까지 전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이 남자는 런던 근처 버밍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 줄 아는 건 축구뿐이었고 인생의 절반을 EPL 선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현실 앞에서 결국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미래가 너무 불투명했던 그에게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ICT 이론 영상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는 안 되는데 뭐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죽어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ICT의 온갖 복잡한 이론 속에서 시장 구조, 오더블럭, 유동성, 세션, 킬존 같은 핵심만 뽑아서 자신만의 매매 전략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실전 매매, 그의 수중엔 2,000달러, 하나로 300만원을 들고 시장에 뛰어들었고 3개월간 죽어라 연습했던 매매 전략 하나만 반복도 반복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났을 때 계좌는 100만 달러, 약 14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49,900%, 말 그대로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를 해버린 거죠. 탄력받은 이 남자는 그 다음에 2024년 다시 시작된 챌린지는 작년 수익의 2배인 200만 달러를 만들었고 바로 발리의 대저택을 현금 일시불로 결제하면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발리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트레이딩을 시작한 지 3년 차인 현재까지 그는 시장에서 약 5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수십억을 단기간에 벌어냈습니다. 이 천재 트레이더의 정체는 루이스 켈리, 해외에서 유명한 교육 커뮤니티인 프로스페리티 스쿨의 헤드 코치입니다. 루이스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매매했길래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의 영상들을 전부 분석해서 루이스가 강조하는 핵심만을 뽑아봤고 그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 오더블럭은 싹 걸러내고 진짜 오더블럭을 찾는 3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시장 구조를 붕괴시키는 오더블럭, 수입 구간에서의 오더블럭, 그리고 ORB 구간에서의 큰 변동성으로 생기는 강한 오더블럭. 그래서 이 핵심을 토대로 초보자 맞춤으로 전략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직접 차트에 적용해서 백테스팅을 진행했고 일주일간 승률 97%, 수익률 1370%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루이스가 강조한 ICT 이론의 기본 개념부터 ORB 전략, 그리고 제가 직접 초보자 맞춤으로 재구성한 단타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ICT 이론의 개념부터 알아보고 가야겠죠. 많은 분들이 엘리어트 파동, 지지와 저항, RSI 등 서로 다른 기술적 분석들을 통해 매매하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찾고 있는 해답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차트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관과 자본이 많은 세력의 개입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수많은 분석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세력의 방향성인 거죠. ICT 이론이 결국 시장의 유동성과 손절 구간을 활용해 큰 손들의 매매 흐름을 따라가는 구조 기반 트레이딩 기법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ICT 트레이딩이 되게 반갑게 느껴지실 거고, 반대로 입문자들은 이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ICT는 이너서클 트레이딩의 약자이며 이론의 창시자 마이클 제이 허들스턴은 차트에 보이는 움직임 뒤에 숨어있는 기관과 세력의 의도를 읽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가격 자체, 유동성, 시장 구조, 시간대를 기반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만든 거죠. ICT 이론의 핵심 개념은 크게 5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구조, 마켓 스트럭처라고 부르며 크게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BOS, 체인지 오브 캐릭터, 초크. 기본적으로 차트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흘러갑니다. ICT 이론에서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고점과 저점, 가격의 흐름과 흐름 뒤에 형성되는 반응 지점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런 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ICT 이론의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상승 추세에선 직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 직전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을 만들며 움직이고, 하락 추세에선 직전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직전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만들며 움직입니다. 이를 마켓 스트럭처, 시장 구조라고 합니다. 이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구조의 돌파, 즉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버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오른다는 게 아닌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강세 심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성격 변화, 즉 체인지 오브 캐릭터, 초크라고 부릅니다. 이는 기존 상승 추세가 끝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보스는 캔들 꼬리만으로도 인정이 되고, 초크는 반드시 종가가 이전 저점 밑에서 마감해야 유효합니다. 초크에서
쇼 포지션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 유동성, 리퀴디티, 즉 손절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ICT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트레이더들이 손절을 걸어둔 자리, 쇼 포지션의 손절 자리, 롱 포지션의 손절 자리, 큰 손이 그 손절을 먹고 자기 포지션을 채우는 자리, 세력은 시장 방향을 결정지을 만큼 자본이 막대합니다. 매수 포지션을 잡으려면 많은 매도 포지션을 받아 먹어야 되고,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잡으려면 매수 포지션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세력이 유동성을 잡아 먹어야 하는 이유, 즉 세력이 개입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유동성이 몰린 손절이 모이는 자리를 찾아내는 방법은 매우 쉽죠. 지지나 저항 때나 직전 고점, 직전 저점에 일반적으로 스탑로스를 걸어둡니다. 유동성이 몰리는 자리, 이 자리가 세력이 개입하는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 스윕, 손절 긁기. 리퀴디티가 쌓여있는 자리가 보이면 세력은 바로 개입하며 손절 주문이 쌓여있는 자리를 이렇게 터치하고 스윕을 낸 뒤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상승 추세에서 추세 전환을 노리고 공매도 포지션에 진입한 투자들은 직전 고점에서 일반적으로 손절 라인을 걸어두지만 일정 하락 이후 다시 상승하며 리퀴디티 자리에 매수 유동성을 쓸어먹고 다시 하락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저점과 고점을 낮추며 내려갑니다.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가 지지구나, 추세 전환으로 보고 매수자들이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 라인은 지지선이나 직전 저점으로 잡고 하락하며 스탑 로스만 정확하게 찍고 스윕이 발생하면서 유동성을 쓸어먹고 다시 반등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추세 지속 신호인 보스, 추세 반전 신호, 초크를 알게 됐고, 이를 세력이 개입해서 유동성 스윕, 발생하는 리퀴디티 지점까지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오더블럭, 세력이 실제로 매수 매도한 자리. 하락하던 추세에서 지지선을 밟고 가격이 강하게 밀리며 올라갑니다. 이런 힘있는 움직임을 세력이 개입했다고 판단하는데, 그럼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집니다. 근데 세력들이 왜 여기서 가격을 끌어올려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력들은 이미 물량을 계속 모아뒀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려고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움직임이 나온 캔들 직전 캔들 영역이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한 영역, 오더블럭이라고 칭합니다. 이 오더블럭 영역은 지지 및 저항으로도 사용됩니다. 세력이 매집한 구역에 도달하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가격을 올려주겠죠. 이렇게 도달하면 가격을 다시 한번 끌어올립니다. 세력들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가격이 올 때마다 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ICT 이론에서 지지저항 영역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오더블럭입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다시 내려오며 반응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FVG, 페어 밸류 갭, 즉 공정가치 갭. 시장의 불균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건 단순히 차트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매수세와 매도세 사이 힘의 불균형이 완전히 깨졌을 때 생기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3개의 연속된 캔들이 나타났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캔들 저점과 세 번째 캔들 고점이 서로 겹치지 않고 이 사이에 가격이 닿지 않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바로 이 구간이 FVG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쪽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매도자의 힘이 너무 강해서 매수자가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가격이 폭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혹은 반대로 이렇게 매수세가 강해서 매도자들이 가격 방어를 하지 못할 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갭을 메우려는 움직임, 즉 되돌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테스트 구간을 높은 확률의 진입 타점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FVG 구간이 발생하고 곧바로 리테스트를 한다면 강력한 FVG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곧바로 균형을 맞춰버렸기 때문이죠. 이미 메워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의미 있는 FVG 구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짜 의미 있는 FVG 구간은 하락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며 시간이 지난 뒤 리테스트가 나와서 FVG를 메꿔주면 이 FVG 구역을 시장이 다시 기억하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바로 저항 맞고 크게 하락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ICT 이론의 오더블럭과 FVG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루이스 매매 전략에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습니다. 바로 ORB 킬존입니다. 실제로 ICT 이론에서 기반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킬존은 쉽게 말해 시장에 돈이 실제로 몰리는 시간대입니다. 킬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아시아장은 오전 9시부터 15시, 런던장은 17시부터 새벽 1시 30분, 미장은 23시 30분부터 오전 6시. 실제로 장이 개장하며 각 나라별 기관, 펀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킬존에서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ORB는 장이 개장하고 15분 혹은 30분 사이 만들어지는 이 고점과 저점을 의미합니다. 루이스의 핵심 전략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그의 매매법과 보완된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루이스가 강조하는 핵심은 가짜와 진짜 오더블럭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오더블럭을 구별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추세에 맞는 오더블럭을 찾기. 상승 추세에서 고점과 저점을 계속 올리며 보스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첫 번째 보스 구간이 생긴 오더블럭이 1번, 두 번째 보스 구간 2번, 그리고 세 번째 고점을 찍고 눌러주며 발생한 오더블럭 저항 구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며 저항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3번의 오더블럭에서 다시 숏 포지션을 고려합니다. 숏 포지션에 진입한 포지션은 강하게 상승을 하며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합니다. 그러면서 3번 오더블럭 포지션은 손절을 합니다.
두 번째 오더블럭 구간에 도달해서 반등이 나오지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오더블럭 또한 부셔집니다. 그리고 1번 오더블럭에 도달한 결과는 다시 오더블럭 구간 안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확률의 점수 높은 오더블럭 구간을 루이스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더블럭 유형인 스윕 구간 오더블럭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이전 저점이 깨지면서 스윕 구간이 발생합니다. 여기 유동성을 잡아먹고 오더블럭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여기 유동성을 잡아먹으면서 이 수익 구간 오더블럭에서 반등이 바로 나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인 킬존에서 발생하는 오더블럭입니다. 오전 9시 국장이 열리면서 아시아 킬존에서 발생한 오더블럭 구간입니다. 그리고 17시 15분이 되면서 런던장이 개장을 하고 되돌림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큰 상승 나와줍니다. 국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이 킬존에서 생겼던 오더블럭이 런던장이 오픈하면서 되돌림이 나와주고 그대로 큰 상승 나왔죠. 이렇게 세 가지 오더블럭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루이스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건 루이스의 전략의 핵심인 세 가지 조건에 오더블럭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고래와 개미 오더블럭 지표와 각 세션별 킬존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표시해주는 지표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소스코드로 만들어 두었고 고래와 개미팀 커뮤니티에 올려두어서 구독자분들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문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세팅부터 설정법 그리고 매매법까지 전부 제가 직접 1대1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면 이 모습입니다. 이 킬존 지표는 최대 1시간 분까지 킬존과 오더블럭을 볼 수 있게 직접 커스텀을 했고 각 세션 킬존의 고점과 저점도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각 세션이 색상과 텍스트로 이렇게 보기 쉽게 구별해 두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장에서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장에서 발생한 오더블럭인지 이런 것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고래아개미 오더블럭 지표는 불필요한 오더블럭은 자동으로 걸러주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 보스 구간 오더블럭도 정확히 나오죠. 타점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롱타점 예시입니다. 비트코인 5분봉 차트고요. 뉴욕 세션이 오픈을 하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게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생기죠. 그리고 뉴욕 세션이 아침 6시에 종료가 되며 생긴 오더블럭이 확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 국장이 오픈을 하면서 변동성이 또 생깁니다. 정확히 뉴욕 세션 킬존에서 발생한 오더블럭에 리테스트 했습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직전 고점으로 잡아주고 손익비 1대3 이상으로 가져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시아장인 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주었죠. 2.17% 상승, 5분봉 짧은 타임프레임에 단타 전략이 있기 때문에 50배 레버리지를 만약 사용을 했다면 108% 수익 확보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냥 바로 여기서 리테스트 하자마자 바로 찍고 반등이 나옵니다. 페이크 무빙은 전혀 없어요. 쇼타점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세션이 정확히 끝나고 뉴욕 세션 끝날 때 발생한 하락 추세로 전환 구간의 수익 구간의 오더블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고 다시 오더블럭 구간을 리테스트 했죠.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위에 오더블럭으로 잡아주고 손익비 1대3 이상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예상했던 구간에서 하락해주고 손절가 터치 없이 오더블럭에 다시 한번 저항 맞고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세션도 오픈을 하면서 이 하락을 그대로 이어갔죠. 4.58% 하락, 50배 레버리지 사용 시 229%큰 수익 확보할 수 있는 구간도 안전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해외 천재 트레이더가 만든 루이스의 전략을 자동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재구성시켰습니다. 자, 그럼 타점 나오면 바로 실전 매매까지 한번 진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5분봉 차트입니다. 뉴욕 세션에서 상승 구조 돌파 보스가 형성되고 오더블럭이 출현했습니다. 두 번째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하락하며 오더블럭을 터치했습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30배 비중은 5%, 추가 하락을 대비해 아래 오더블럭 안까지 받을 생각으로 총 20%의 비중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마무리하겠습니다. 26.90% 309달러 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방금 타점 구조돌파 보스 이후 생긴 오더블럭 구간에서 리테스트 할 때 포지션 진입해서 수익 마무리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루이스의 전략은 초보자들에게 안성맞춤인 전략입니다. 가짜 오더블럭은 걸러내고 신뢰도 높은 진짜 오더블럭들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손실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지표들을 트레이딩뷰에 공개 형태로 설정하려고 했으나 도용이나 스크립트만 빼서 지표를 악의적으로 복제하여 유료로 판매하거나 별 사칭한 사례가 너무 많아져서 권한을 드려야지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권한을 받는 방법은 구독 후 댓글에 구독자라고 남겨주신 이후에 고정 댓글 텔레그램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표의 소스 코드와 적용 방법, 실전 활용법까지 모두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문의 주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항해하는 뜬구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30초짜리 쇼츠 영상도 그냥 넘기는데 이렇게 끝까지 다 보신다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말씀드리자면 트레이딩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차트 분석 방법, 작도 방법, 패턴 분석 방법 이런 걸 알아두시면 더 나아가서 하루 목표 수익률 정하기 혹은 한 달 시드 2배 챌린지 등 좀 체계적으로 자산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제처럼 운에 맡기는 그런 비확실한 매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해 시장에서 돈 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에 일단 들어와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로 누구는 발산장에서 청산당하고 누구는 하루 30만원, 50만원씩 꾸준히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입장은 조건 없이 무료로 가능하니까 혼자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400명 넘는 저희 팀원분들과 함께 같이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방법 익히는데 2-3달도 안 걸려요. 그 정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치트키를 배우시는 건데 이 정도도 못하면 돈 벌 자격 없습니다. 신청하시면 안내 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